베조스가 소송을 해요. 앨런 머스크도 빡쳐서 소송을 해요. 블루 오리진에 더 열광을 할 텐데 첫 번째 상장 회사예요. 앨런 머스크가 드디어 트위터를 그만두겠다. 이 트위터 너무 좋았는데 며칠 갔지? 여기서 포로 와일이 2일이었어요. 2일. 좀 더 쓰지. 근데 이 리프트 오프는 워낙 대단한 거라 인정하지 않을 순 없어요. 이틀 끝나고 재개하면서 쓴 게 인세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쪼개야 된다. 독점은 틀렸다. 와, 진짜 이 정도의 공격적인 거를 누구한테 내뱉을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제프 베조스인데 제프 베조스 아무리 공격성 높은 앨런 머스크지만 진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려나? 이게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의 로고예요. 제프 베조스가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이것도 우주로 가는 회사잖아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블루 오리진 2000년대 창업했어요. 97년도에 아마존에 상장하고 99년도에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를 봐요. 이게 영화예요, 영화. 제가 영화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제프 베조스가 99년도에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SF 작가와 밥을 먹으면서 이 옥토버 스카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대요. 얘기를 나누면서 제프스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썼던 글쓰기에서 인간은 우주로 나가야 된다. 이걸로 글을 쓴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옥토버 스카이에 대한 영화를 SF 작가랑 얘기를 해요. 대충 내용이 나사 엔지니어의 실제 사례를 장부의 아들이 로켓 엔지니어가 되는 건데 그걸 보고 나서 베조스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음에 블루 오리진을 창업하게 돼요. 아마존이랑 따로 갖고 있어요. 참고로 뭐 다른 회사들도 좀 더 있긴 하지만 크게는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과 아마존과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세 개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블루 오리진을 3년 동안 숨기고 아마존이 2003년도에 흑자 전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블루 오리진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회사 스페이스X는 2002년에 창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베조스가 먼저 창업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스페이스X가 더 높지만 베조스가 2년이나 더 먼저 창업을 했고요. 페이팔 매각을 한 앨런 머스크는 그해 스페이스X를 창업하고 테슬라와 솔라시티 투자와 부창업을 한 이건 사촌시켜서 창업을 한 걸 도와준 거거든요. 이걸 말고 본인이 혼자서 유일하게 창업한 회사는 스페이스X가 유일하고요. 앨런 머스크 원래 트위터에 자기 사진이 이거였어요. 그전에도 이번에 로켓 잘 쏘아 올려서 이거였던 게 아니라 원래 계속 우주 내용이었거든요. 앨런 머스크 이거 클릭해봐도 자기 페이지도 다 막 우주 다리고 막 이래요. 앨런 머스크는 사실 스페이스X가 더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창업한 회사니까 딴 건 창업한 게 아니에요. 부창업하고 이랬으니까. 창업할 때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진짜 이상한 춤을 2002년부터 썼던 춤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제프 베조스가 2003년도에 블루 오리진을 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잖아요. 앨런 머스크는 자기가 먼저 창업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2004년도에 그 베조스와 앨런 머스크가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당시의 베조스는 지금의 베조스가 아니에요. 당시의 베조스는 IT 버블 끝나서 확 떨어졌고 주가는 여기에서 흑자 전환하면서 확 조금 오르고 있을 그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베조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앨런 머스크는 어마어마한 엑시스를 한 위였어요, 위.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베조스한테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많이 했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앨런 머스크가 이 점심 식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좋은 조언을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대부분을 무시했다. 아, 쪽팔리긴 하네요. 좋은 조언을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대부분을 무시했다. 대부분을 무시했다. 먼저 만든 줄 알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겠죠. 얼마나 베조스 같은 성격에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추측인데 베조스가 워렌 버핏이랑 되게 친해요. 잘 모르시겠지만 같이 하는 무슨 클럽 모임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친하단 말이야. 근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뤘지만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그리고 2013년도에 이 악연이 다시 한번 폭발을 하게 됩니다. 나사가 안 쓰는 로켓 발사대를 임대해주겠다고 여러 회사들한테 받고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들이 입찰을 하거든요. 이 두 회사가 경쟁을 마지막까지 벌이다가
스페이스X의 임대 계약이 너무 이게 아폴로 11호를 쐈던 로켓 발사대라서 의미도 크고 게다가 이런 거 실제 임대해 주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큰 메리트란 말이에요. 그래도 베조스가 화가 나서 나사를 소송을 해요. 이거 국가 거. 우리는 이게 우주 발사로 경쟁하고 있는 회사인데 국가 거 이렇게 한쪽에만 주면 너무 이쪽 편들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해서 앨런 머스크가 이 로켓 발사대를 얘한테 넘기지만 다른 민간인들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도로 대충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요. 앨런 머스크는 나사랑 원래 끈끈한 관계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나사에게 무려 2조에 가까운 계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이때가 델롬 델이라고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둘 다 말도 안 되게 어려웠을 때예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실제로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시 2008년도에 이 둘 다 어려우니까 내 남은 재산을 두 개로 쪼개서 투자를 하면 둘 다 망할 것 같다. 그래서 한쪽을 포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포기해야 될까? 이때 둘 다 비상장이었어요. 테슬라가 2010년도에 상장을 하거든요. 개인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날려야 되는데 어디를 날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틀 후에는 내가 한쪽을 날려야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딱 그 이틀 전에 나사에서 1.7조의 계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냅다 자기 돈은 테슬라에 투자를 한 거죠. 나사가 민간 계약으로 최대 금액이었어요. 나사와 앨런 머스크의 끈끈한 관계는 좀 있었어요. 이때부터 앨런 머스크는 정부 계약과 이런 것들을 초반에 가장 큰 수익 모델로 잡았고 제프 베조스는 그냥 개인 돈을 넣는 걸 수익 모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없었어. 이 블루 오리진은 수익 모델이 없었고 제프 베조스의 개인 돈을 넣는 걸로 이렇게 회사를 끌어가고 있었고요. 앨런 머스크는 이때부터 나사의 돈으로 스페이스X를 꾸려가는 그런 산업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게 2013년이잖아요. 2014년도에 이게 되게 큰 부분이에요. 재사용 로켓 특허가 떨어져요. 이게 블루 오리진이에요. 블루 오리진.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재사용 로켓이라는 게 앨런 머스크만 생각한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특허는 베조스가 냈어요. 베조스도 이 재사용 로켓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앨런 머스크는 이 생각한 걸 많이 떠벌렸는데 제프 베조스는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특허를 신청한 거예요. 로켓이 우주에서 왜 중요하냐? 우주로 가는 비용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이 우주선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갔는데 제주도에 가면 비행기를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싸겠어?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우주로 가는 게 비싼 이유는 이 폐기 처분을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사용 로켓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부분 중에서 발사도 그렇고 최대한 많은 부분을 재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 로켓 부분을 이 윗부분 이제 가야 되니까 로켓이 출발하고 중간에 한 번 더 또 빵 터트리면서 나오거든요. 요게 원래 버려지는데 이걸 다시 지구에 떨어뜨려서 재사용하자라는 게 이 로켓 재사용 특허예요. 그렇게 우주를 타겟팅하는 기업이라면 이 로켓 재사용이라는 건 그냥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 로켓을 재사용하지 않고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우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특허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특허예요. 없어서는 안 될 특허야.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이거 특허 뺏기면 끝나거든요. 이거는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재사용 로켓인데 이거 특허는 요런 임대 계약 이런 건 이거는 그냥 쓸모없는 거고 재사용 특허 재사용할 때마다 특허비를 내야 된다? 그건 끝났어. 근데 특허가 그냥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앨런 머스크가 이제 빡쳤죠. 불과 1년 전에 이것 때문에 빡쳐서 소송했잖아요. 앨런 머스크도 빡쳐서 소송을 해요. 그래서 너무 다행히 특허 15개 중에 13개가 취소가 돼요. 와, 이거 아니었으면 이 게임은 그냥 베조스 윈으로 끝났어.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쓸 때마다 특허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13개가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어떤 말이 많냐? 재사용 로켓이라는 아이디어를 누가 처음 냈냐? 혹자는 베조스가 특허 먼저 냈으니까. 왜냐하면 특허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특허로 안 내주거든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특수한 것들을 먼저 냈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특허청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특허를 내줬고, 앨런 머스크는 이거 내주면 너무 독점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허가 취소된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베조스가 먼저 냈다. 는 앨런 머스크가 원래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2004년 점심 식사 때 이걸 얘한테 부른 거야. 불고 얘는 이렇게 떠벌리는 다닌 동안 얘가 이걸 특허를 신청했다 라는 혹자의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몰라요. 진실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특허가 나왔을 때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베조스는 이것과 되게 비슷한 특허를 인터넷에서 갖고 있어요. 무슨 특허냐면 혹시 원클릭 결제 특허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특허인데 베조스가 내서 OK가 떨어진 특허예요. 이건 OK 떨어지고 앨런 머스크가 바로 소송하는 바람에 다행히 15개 중에 13개가 없어졌잖아. 원클릭 결제 특허라는 걸 냈어요. 지금도 아마존이 갖고 있어요. 이건 여전히 갖고 있어요. 뭐냐면 클릭 한 번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특허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클릭 한 번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얘한테 특허료를 내야 돼요. 무조건 클릭 2번은 해야 돼. 한 번은 절대 안 돼. 진짜로 미국에서 클릭 한 번에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마존에 특허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클릭 2번에 결제가 이루어져요.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받아. 특허료를 안 내려고. 그럼 이제 혹자는 이런 말을 하겠지. 애플 아이튠 이런 거 안 써봤냐? 아이튠 때부터 원클릭 결제했었다. 왜냐면 애플은 아마존에게 특허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이미 애플은 아마존한테 이 원클릭 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이거 인터넷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낸 거라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용 특허인데 이 정도로 범용으로 사용되는 특허는 보통 특허가 잘 안 나요. 근데 인터넷이 워낙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런 범용 특허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특허료를 받아 먹고 있는데 베조스가 여기서 이제 짭짤한 수익을 보니까 이제 로켓 때도 이제 요거 특허 한번 쓰는 거지. 이제 로켓도 이제 아직 초창기잖아. 인터넷 초창기일 때 원클릭 특허 범용 특허 내가지고 뽀록으로 통과했는데 우주 초창기니까 이거 범용 원래는 말이 안 되지만 우주 초창기니까 이거 범용 되지 않을까? 라고 냈는데 오케이 떨어진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방해를 한 거죠.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특허를 진짜 잘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이 두 회사를 얘기할 때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베조스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 같은 사람이고 얘는 토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떠벌리고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이길 사람은 베조스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주 쪽 비교하면서 이제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 X를 비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여기서도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죠. 재사용 로켓에 대해서 떠벌린 거는 앨런 머스크지만 특허를 냈던 건 베조스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또 한 번 둘은 싸웠죠. 둘의 싸움은 또 멈추지 않아. 2014년이잖아요. 15년 11월에 블루 오리진이 이 로켓 회수에 성공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사를 하고 중간에 이걸 한번 터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다 앞으로 내보내고 이게 우주에 떨어지거나 지구에 떨어뜨리면서 자연적으로 타서 없어졌는데 이거를 다시 그 지구에 떨어뜨려서 회수하는데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니까 베조스는 이제 워낙 이게 기분이 좋잖아요. 로켓을 재사용하는 게 이 우주 기술의 핵심이니까 이걸 세계 최초로 가장 먼저 하니까 가장 진귀한 중국 로켓이다 라고 이제 트위터했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바로 별로 안 진귀함 이게 로켓 회수에서 가장 진귀한 중고 로켓이네. 이게 중고잖아요. 이제 중고 로켓이다라고 하니까 별로 안 진귀함 이렇게 썼어요. 유치해. 이게 안 진귀하냐라고 했냐면 이게 우주 궤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대요. 우주 궤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뭐 지구 궤도에 머물렀다라고 하더라고요. 앨런 머스크는 이게 그 지구 궤도에 머무르는 것과 우주 궤도에 올라가는 건 차원이 다르다. 뭐 다를 수 있겠죠. 그래도 별로 안 진귀야. 속으로는 너무 짜증났을 거예요. 왜냐면 11월이잖아요. 2월에 스페이스 X가 로켓 회수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야. 원래 자기도 이게 싸서 로켓을 회수해서 내가 세계 최초가 돼야지 라고 해서 2015년 12월에 잡았는데 그 한 달 전에
이게 얘네가 먼저 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별로 안 진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로켓 회사에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베조스는 또 놀리려고 착륙 클럽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썼어요. 놀리려고 쓴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최초다. 너희가 두 번째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너 열받으라고. 아, 진짜 이게 억만장자들의 대화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유치. 그리고 이게 결국은 재사용 로켓이라는 게 보내고 이거를 다시 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회수만 하면 뭐해? 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2015년 11월에 했잖아요. 바로 다음에 1월에 재활용으로 그 로켓으로 다시 쏴요. 그러니까 베조스는 실제로 재활용해서 다시 쏘는 이 사이클을 실제로 앨런 머스크보다 먼저 돌았어요.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 X보다 재활용해서 이 특허도 먼저 냈고요. 재활용해서 올라가는 이 사이클도 먼저 돌았어. 창업도 먼저 했고요. 이제 누구의 입김과 누구의 실력인지는 조금은 보일 수 있어요. 예, 그 실제로 스페이스 X가 더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19년 4월에 아마존 위성 인터넷 계획을 선포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루 오리진은 베조스가 지금 아마존 주식을 1년에 1조씩 팔아가면서 블루 오리진이 되고 있거든요. 앨런 머스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는 나사나 계약을 맺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걸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앨런 머스크가 다음 수익 모델로 찾은 게 위성 인터넷 로켓을 쏴서 내가 전 세계를 하나로 엮는 인터넷을 하겠다라고 그 전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2019년 4월에 아마존도 이제 위성 인터넷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는 카피캣 이렇게 딱 한 줄을 남겨요, 트위터에.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앨런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도 카피캣이에요. 위성 인터넷이 앨런 머스크가 처음 생각한 게 아니야. 뭐 텔레셋부터 시작해서 윈웹은 무려 소프트뱅크 투자 받았거든요. 비전 펀드. 인텔셋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이미 위성에 인터넷을 해주면서 군사기지나 오지나 이런 데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도 엄청 많이 하고요. 이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 페이스북 인공위성으로 아프리카의 인터넷 제공 유텔셋도 비슷한 걸 하는 회사거든요. 이미 해요. 이거 2015년이란 말이야. 이미 이 위성 인터넷은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뭐 원웹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그냥 하나로 하자도 많이 나와 있는 계획이 위성 인터넷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한 번도 안 나왔겠어요? 엄청 많이 나왔지. 하지만 로켓 회사로서는 우리가 최초단 거야. 하지만 로켓 회사로서 너희가 따라 했으니까 카피캣. 이게 말이 돼? 아니 이 윈웹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 인터넷을 하는 텔레셋이나 이런 데서도 위성을 쏘아 올릴 거잖아요. 이 쏘아 올리는 위성에 대한 외주를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 X가 외주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위성을 쏘아 올릴 때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 X에서 일부를 외주를 받아서 제작을 해주거든요. 이 제작도 해줬단 말이야. 모른다고 발 빼낼 수가 없단 말이야. 고객사니까. 그럼 자기는 고객사가 이미 하고 있는 산업을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 블루 오리진이 하니까 카피캣?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너무 오래전부터 있던 산업인데 하물며 페이스북도 하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2015년에 네, 카피캣이래요. 네. 그래서 베조스는 근데 이 발표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페이스X에서 부사장이 나갔는데 이걸 블루 오리진이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기가 뭐 쫓겨났다는 말도 있어요. 나갔는데 이 나간 사람을 블루 오리진에서 다시 영입을 한 이 시기가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빡돌 수밖에 없죠. 당연히 빡돌겠지. 나라도 빡돌 거야. 부사장인데. 내 부사장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 게다가 경쟁자의 회사로 갔는데 당연히 빡돌아야지. 그리고 이 아까 요 리프트 오프부터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다 블루 오리진이 먼저 했잖아요. 2020년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ISS 우주정거장이거든요. 이거를 민간 기업으로선 최초로 했어요. 여기에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우주 비행사는 당연히 나사 출신이죠. 왜 스페이스X가 먼저 할 수 있었는지 알겠죠? 나사 출신이에요. 스페이스X와 나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아까 전부터
처음부터 스페이스X와 나사는 좋은 관계란 말이야. 여기가 먼저 할 수밖에 없죠. 네. 이거는 기술력의 이슈도 이슈지만 네, 그래요. 이걸 도킹을 하면서 하겠다는 트위터를 이틀 만에 다시 재개를 하고 이제 독점 아마존 쪼개버려 뭐 이러면서 이 앞에 이 코로나 관련된 책이 아마존에서 거절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올릴 때도 그렇지만 유튜브도 올리면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유튜브가 AI가 체크를 해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코로나를 계속 19금 질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코로나라고 말을 하면 이게 처음에 수익이 안 되는 걸로 떠요, AI에서. 그래서 이거를 재검토를 요청하면은 어쨌든 바로 수익으로 바꿔주거든요.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재검토를 요청하면 사람이 보고 수익으로 바꿔줘요. 왜냐면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다룬 게 아니니까. 그냥 말의 중간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로나라고 안 하고 19금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I한테 그냥 걸리기 싫어서 재검토하면 되긴 하지만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그 책 올라오는 거 전자책 아마존은 개인도 전자책을 자기가 써서 그냥 시스템적으로 아마존에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I가 보고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게 당연해. 그 다음에 재검토를 요청하면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AI가 거절을 먹고 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거지. 재검토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재검토에서는 오케이 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책이. AI가 거절을 한 거니까. 근데 얘가 이걸 올리고 나니까 이제 가뜩이나 베조스가 미웠던 앨런 머스크는 야, 이 그 독점이어서 이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한다. 아마존이 19금 질병이 얼마나 수혜를 받고 있냐. 그래서 19금 질병에 대해서 나쁘게 쓴 책이라서 너희가 거절시킨 거다. 독점 깨버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앨런 머스크 좋아하잖아요. 앨런 머스크의 허풍은 안 좋아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좋아한단 말이야. 이거 진짜 너무 내가 싫어하니까 너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싫어요. 이 유인 우주선 도킹을 그냥 간단히만 보면 7명이 타서 5월 30일에 발사를 하고 5월 31일에 도킹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시면 로켓을 재활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띄우고 나서 여기서 이 윗부분만 따로 더 추진을 시키잖아요. 이게 땅에서 올라가고 윗부분만 더 추진을 시키는데 이 밑에 게 원래는 사라졌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이 위에 게 사람이 타고 7명이 타고 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했다. 멋있죠?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도킹을 한 거고 이 밑에 있는 게 여기 다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재활용 로켓인 거죠. 멋있어요. 실제로 진짜 멋있어. 그래서 다 아시는 일이지만 스페이스X는 그럼 이런 걸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알죠? 화성의 식민지화. 멋있다. 야, 내가 진짜 테슬라 때도 이 앨런 머스크의 꿈이 진짜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테슬라 영상에서도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꿈이 단순히 전기 자동차가 아니다. 그냥 자동차 산업을 다 먹어버리는, 이걸 그냥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꿈인데 이 꿈은 화성의 식민지화. 멋있다. 진짜 남자라면 이렇게 한번 저는 이렇게 못 살겠지만 선택권이 있어도 성격상 안 살겠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사업가는 진짜 너무 존경해. 이게 16년도에 발표한 식민지화의 계획이에요. 18년도에 첫 탐사선을 발사하고 2022년도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화성으로 지금 도킹 이거 아니고 화성으로 발사한다. 2024년도에 도시를 건설하겠다. 저희 4년밖에 안 남았죠. 저희 4년 후면 화성에 도시가 생깁니다. 테슬라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전기차가 혼자 다니면서 우버를 대신해 주잖아요. 택시를 대신해 주고. 이거는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7달밖에 안 남았어. 내가 이거 지켜볼 거야. 근데 이때 사실 시험 발사를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나온 게 2022년에 2년 후죠. 화성에 무인 우주선을 발사하겠다. 그리고 2024년에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겠다.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걸 먼저 발사해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태우고 있는 걸 발사해보겠다.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은 사실 크게 차이 안 나죠. 2년만 늦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늦어진 건 원래 2024년도에 화성 도시 건설이었는데 이 건설은 이제 언젠가로 바뀌었어요. 연도를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올해 24, 22, 24. 되게 이상한 거 없으세요? 18, 22, 24. 20이 생략되어 있는데 2년씩의 텀이잖아요. 이거 혹시 왜 2년씩 텀인지 아시는 분 있으려나? 답변을 드리면 태양이 있잖아요. 지구가 돌잖아요. 화성이 돌잖아요. 그 순간엔
지구가 있고 아이고 화성이 있을 거잖아요. 너무 멀어요. 그죠? 말도 안 돼. 우리는 언제 발사해야 되냐? 요때 발사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때도 5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요, 요 가까워지는 시기에 발사를 해도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갈 거야?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요 가까워지는 주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2년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성에 식민지화냐? 사람들이 물어봤어. 화성에 왜 식민지화를 해야 되나요? 나도 이거 너무 궁금해. 왜 화성에 굳이 식민지를 해야 되냐? 처음에 했던 대답은 뭐냐면 다른 별에서 살아보는 건 인류의 오랜 꿈입니다. 멋있는 말이야. 그러다가 이게 딴지를 좀 많이 얻었어요. 이 꿈 때문에 화성에서 살기엔 좀 그렇지 않냐? 라고 하니까 또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세계 3차 대전 후에 인류를 지키려고. 진짜 세계 3차 대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무슨 대답을 했냐면 행성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족이 행성을 지배하는데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좋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베조스가 진짜 인터뷰 때 한 20번도 넘게 얘기했어. 내가 베조스 인터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 말 엄청 많이 해요. 화성에서 살기 전에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한 달만 살아봐라. 화성에 비하면 에베레스트 꼭대기는 천국이다. 근데 맞는 말일 것 같아. 중력이나 뭐 공기 양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화성에서 살기 전에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한 달만 살아보면 화성에서 거주를 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베조스는 화성에서 사는 걸 아예 반대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계획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통신도 안 돼. 지금 아까 우주정거장이 있으면 우주정거장 아까 도킹했잖아요. 우주정거장에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인터넷 쓸 수 있는 거 아시세요? 아세요? 이거 우주정거장에서 트위터 할 수 있어요. 우주정거장에서 인스타 보고 네이버 들어가고 유튜브 볼 수 있다니까? 우리 위성통신 이미 하고 있잖아. 위성으로 인터넷 하는 기술이 이미 있다 그랬잖아. 실제로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도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화성 통신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화성에 가려면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5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이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사상자가 나올 확률이 높대요. 5개월에서 6개월인데. 그래서 수면으로 보내야 사상자 없이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일인 거야. 가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화성에 가서 거주한다는 건 지구의 모든 걸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종족을 나누는 것뿐이야. 그러면 베조스는 왜 블루 오리진을 하고 있냐? 앨런 머스크는 오랜 꿈을 이루고 3차 대전 이후에 인류를 지키고 행성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더 좋으니까 은전 한 입보다 은전 두 입이 더 좋으니까 은전 두 입을 얻는 그 관점에서 화성을 식민지화 하는데 그래서 베조스는 왜 블루 오리진을 만들었냐? 베조스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베조스가 이 얘기도 인터뷰에서 엄청 많이 해요. 인터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려보자면 에너지라는 건 결국 삶의 퀄리티래요. 우리의 퀄리티가 증가하는 거는 뭐냐면 에너지의 비용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옛날에는 전구를 키는데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달 전구를 킬 수 있었대요. 예전에는. 지금은 전구를 하루 한 달을 키기 위해서는 뭐 그냥 뭐 한 3초만 일하면 될 거잖아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에너지의 비용이 낮아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저희가 이 유튜브도 그렇고 결국 다 에너지를 쓰는 작업이잖아요. 많이 쓰는 게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히만 바라보자면. 근데 현재는 아주 장기적으로 태양열만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은 미국의 네바다 주에만 태양열을 다 설치하면 지구에 있는 전 인류가 에너지를 쓸 수 있대요. 근데 이 에너지를 쓰는 양이 효율화 증가되는 걸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효율화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효율화가 증가되는 걸 포함해서 에너지가 증가되는 양이 1년에 3%래요. 이 말은 25년마다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25년 후에 2배면 네바다에 2배만 있으면 돼요. 아직 그 정도의 땅은 충분해. 근데 뭐 베조스가 걱정하는 건 이거 수백 년 후면 어떻게 될 거냐. 진짜로. 우리 살고 있을 때는 걱정하지 않아요. 베조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 하지만 수백 년 후에는 지구를 다 덮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화성보다 막 에버레스트 꼭대기가 좋으니까 지구는 파라다이스란 말이야. 사람은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지구에 맞춰져 있어. 지구는 사람이 살고 에너지는 이 주변에서 나오자. 혹은 지구에서 가까운 곳에 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976년도에 오닐이라고 미국에 있는 물리학자거든요. 물리학자가 자기의 책에서 미래 우주의 식민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베조스가 한 말이 베조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 1976년에 이 물리학자가 지구의 다른 행성에서 사는 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구에 가까운 곳에, 그래서 지구랑도 왕복할 수 있는 곳에 이런 걸 띄우고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태양열을 받아서 이 안에 이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불빛을 쏘잖아요. 이게 마치 지구의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왜 빙글빙글 도냐? 그리고 여기 안에서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이 풀이에요. 풀 같은 거예요. 나무 건물 같은 거야. 그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왜 빙글빙글 도냐? 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주니까 허공을 떠돌 거잖아요. 얘가 중력 가속도에 맞춰서 빙글빙글 돌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지구와 아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면 우리는 지구 밖에서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 에너지를 풍족하게 쓰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구도 왕복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만드는 게 베조스의 최종 목표예요. 진짜. 그러면서 베조스는 이거의 크기도 얘기했어. 크기가 앞부분을 확대한 거거든요. 지금 점 있죠. 제가 지금 점보다 더 작은 크기가 우주 비행장 크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크기죠. 이 전체는 진짜 큰 거예요. 이 안에 도시가 있어. 어떤 도시가 있냐면 이런 도시예요. 여기에 자연이 있고 엄청나게 빨리 돌아다니고 이 위에서 있는 빛이 아까 여기서 나오는 요 빛이죠. 이게 지금 블루 오리진이 생각하는 최종 모습이에요. 오닐이 말한 그 도시를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중세시대 같은 도시도 있죠. 이런 자연에 있지만 여기서 실제로 농작물도 재배해서 자급자족하는 거야. 태양을 쏠 수 있으니까 받아서 에너지화 시켜서 이런 중세 같은 도시도 만들고 완전 현대 같은 도시도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는 지진이나 태풍이 없다. 이런 자연재해가 없다. 이게 지금 발표한 거라면 코로나도 없다. 이런 말도 했겠죠.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이거를 우주에 띄워야지 화성에서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이 꿈은 개인적으로는 화성에서보다 현실성은 화성이 더 가까울 수 있겠지만 너무 멋있어. 나 왜 이렇게 이게 베조스의 플랜이 왜 이렇게 멋있냐? 실제로 베조스는 이 창업할 당시에부터 아까 옥토버 스카이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분도 닐이거든요. 우연치 않게 닐이라는 SF 소설가를 블루 오리진의 핵심 멤버로 들여서 플랜을 짜는데 이분이 큰 몫을 해요. 그 정도로 베조스는 물리학자의 아이디어를 따왔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은 SF다. 스스로도 허황된 상상을 해야만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뚱맞게 얼마 전에 블루문이 달에 착륙시키겠다라는 걸 공개했어요. 왜 달이냐? 여러 이유로 화성은 안 된다고 해놓고 우리는 요거 갈 거다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달이냐? 왜냐면 블루 오리진이 이 사업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이 두 가지로 꽂아요. 재사용 로켓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모든 우주 회사의 핵심이야. 이거는 우주 회사를 지향한다면 이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우주 내에서 자원을 조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원의 비용은 너무 비싸요. 이 자원은 지구에서 항상 모든 걸 쏘아 올리기엔 너무 비싸. 왜냐면 쏘는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거주를 하기 위해선 우주 내에서 자원 조달을 직접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직접 하지 않으면 우주 내에서 우리는 거주할 수 없다. 이 두 개를 핵심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달의 장점 첫 번째, 지구랑 가까워요. 화성은 2년에 한 번씩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잖아요. 달은 언제든 3일이면 간대요. 지구랑 진짜 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물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화성은 아직 물이 있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검증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확실히는 몰라요. 근데 달은 물이 있는 게 완전 확인이 됐대요. 근데 물이 있으면 그거를 막 분해하고 다른 뭐 CO2랑 이렇게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은 뭔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중력이 지구의 24분의 1이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력이 24분의 1이라는 건 우주로 띄우는 비용이 엄청 적게 든다는 뜻이에요. 저희 그냥 상상을 해봐요. 중력이 0이어봐 아예 없어. 우주에 무언가를 띄우기 위해선 그냥 던지면 그냥 날아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대기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아주 간단히만 생각해 보면 우주로 사람을 보내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중력이 세기 때문이거든요. 중력이 세면 셀수록 비용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대요. 하지만 중력이 24분의 1이니까 그만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어디로 쏜다면 그 비용은 단순히 24분의 1이 아니라 지구랑 비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달에 사람이 갔다 왔잖아요. 달에 보내봤잖아. 달에서도 출발해봤잖아. 이거랑 이거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베조스가 달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있고 달이 있잖아요. 여기에 중공업을 보내자는 거예요. 지구의 환경을 해치는 것들을 달로 보내서 달에서 만들어서 지구로 보내거나 아까 콜로니로 보내자. 여기에서는 사람만 살고 환경을 해치는 건 여기로 보내서 여기에 이미 물도 있고 이거 보내는데 3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보내는 것도 24분의 1이라서 훨씬 싸단 말이야. 달에서 보내는 건 엄청 쉽고 지구로도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구는 사람이 살고 달에 중공업 단지를 만들어서 중공업에서 생산을 해서 지구로 보내자. 나는 이게 진짜 좋은 해답이라고 생각해. 이게 가능하면 진짜 지구는 환경적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멋있어. 저는 화성에서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조스는 달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베조스가 잡고 있는 플랜이에요. 인프라 구축과 달의 정착을 같이 가자. 그리고 오네일 실린더.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오니엘 실린더예요. 이 오니엘 실린더는 가장 마지막이고 인프라 구축과 달 정착이 먼저다. 그럼 여기서 인프라 구축은 뭐냐? 달 정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인프라 구축은 뭐냐? 베조스는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진짜 말을 많이 해요. 뭐냐면 내가 아마존을 차고에서 세울 수 있었던 건 차고에서 누구나 다 인터넷 회사를 쉽게 세울 수 있었던 건 우선 통신 인프라, 결제 인프라, 배송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통신 인프라 만들려면 조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결제 인프라 만들려도 당연히 조 단위가 들어가겠죠. 배송 인프라 만들려도 당연히 조 단위가 들어가요. 지금 인터넷 사업이 잘 되는 이유는 조 단위 사업이 들어가는 인프라들을 누군가는 구축해줬고 인터넷 사업하는 사람은 비용의 최소화로 차고에서 누구나 다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인터넷은 그래서 발전한 거예요. 우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인프라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베조스의 생각은 나는 달 정착과 오닐 실린더의 이 아이디어도 있지만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게 끝이 아닐 거다.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많을 텐데 이것도 인터넷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경쟁하고 붙는 것처럼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도 경쟁을 해야 발전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살아남는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는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가 인터넷처럼 적은 비용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된다. 통신, 결제, 배송을 누군가 해줬던 것처럼 우주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내가 하겠다. 라는 게 베조스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가까운 목표는 이거예요. 1번. 그리고 2번과 3번은 자기가 이 아이디어를 자기가 냈을 때 아이디어인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앨런 머스크도 멋있는데 베조스의 멋있음과는 저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현실성부터 시작해서 이 멋있음이 베조스의 멋있음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우주를 얘기하는데 다 스페이스X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블루 오리진을 알면
블루 오리진이 지금 뭘 하고 베조스가 왜 아마존에서 매년 1조씩 팔아가면서 여기에 쏟는지를 알면 블루 오리진에 더 열광을 할 텐데 왜 사람들이 다 스페이스X만 얘기할까? 인프라 구축은 완전 현실성이죠. 온일 실린더는 판타지잖아. 달 정착은 오묘하게 중간쯤에서 있잖아요.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현실성 가능하게 느껴지는 정말 이 계획이 전 진짜 거의 소름 돋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주에서 이 달파와 화성파가 나눠져요. 이 우주에 있어선 달파와 화성파가 나눠져.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예전에 부시 대통령 때는 달에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오바마는 화성에 집중했어. 그래서 오바마 때 나사에서 투자도 받고 얘가 스페이스 X고 얘가 블루 오리진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때 스페이스 X가 투자도 받고 이런 거예요. 트럼프로 오더니 이제 다시 달이야. 그럼 왜 트럼프는 블루 오리진이 안 해주냐? 트럼프도 이쪽이거든요. 왜 안 해주냐? 베조스가 갖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라는 회사가 트럼프를 엄청 까거든요.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와 블루 오리진과 아마존을 갖고 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를 엄청 까거든. 그래서 트럼프는 베조스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예를 들면 국방 클라우드를 아마존에서 하고 있다가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는 바람에 이러잖아요. 그냥 베조스를 대놓고 싫어해요. 둘이 잘 맞잖아. 그리고 둘이 트위터도 좋아하고 실제로 트럼프 밑에도 모두 맡았고 짧은 기간이지만 하지만 우주에 있어서 블루 오리진파와 스페이스 X파처럼 달파와 화성파가 나눠져요. 그리고 저는 달파예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매년 시도해보고 3일마다 결과 볼 수 있는 것과 2년마다 한 번씩 시도해보고 5개월, 6개월마다 한 번 결과 볼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당연히는 아니겠죠. 이 파가 나눠져 있는 거 보면. 그럼 이때쯤 나올 수 있는 질문. 버진 갈라틱. 버진 갈라틱이 왜 유명하냐? 첫 번째 상장 회사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는 상장이 돼 있지 않아요? 둘 다 개인 회사예요. 스페이스X의 상장을 기대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지 않겠다. 오히려 스페이스X가 상장시켜서 영업화되는 게 가장 두렵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앨런 머스크는 워낙 자주 바뀌니까 확답은 못하겠지만 지금의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지 않을 거예요. 블루 오리진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베조스가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1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한 3, 4위쯤 진짜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룹인데 여기가 상장을 해요. 여기도 사실 설립된 지 꽤 오래됐어요. 00년도에 블루 오리진 설립됐었죠. 02년도에 스페이스X 설립됐었죠. 버진 갈라틱이 04년도에 설립됐어요. 게다가 이 리차드 브레슨, 이 리차드가 벌진이라는 이 단어가 리차드의 브랜드잖아요. 리차드가 버진 에어라인 뭐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두 회사와 뭐가 다르냐? 그냥 우주 여행을 타겟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에 민간인 탑승으로 우주 비행 시험에 성공해요. 이게 최초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재사용 로켓 이런 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주 기업으로서 재사용 로켓을 안 사용하는 회사는 없어요. 민간 사업으로선 재사용 로켓이 없을 수 없어요. 여기도 당연히 재사용 로켓. 그리고 이미 기술력도 시험되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80km를 올라갔다가 자유 낙하를 하면 무중력이 되잖아요. 90분 동안 자유 낙하를 할 수 있대요. 이 여행 상품을 지금은 팔고 있어요. 3억 원에. 그리고 지금 3,000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00명은 이미 결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되게 비슷한 회사 떠오르지 않으세요? 프리미엄 우주회사고 이 미리 대기를 받고 미리 결제를 받는다. 테슬라 떠오르지 않아요? 테슬라. 제가 예전에 테슬라가 프리미엄부터 시작해서 대중화로 가고 미리 결제를 받잖아요. 일부 금액을. 버진 갈래틱은 자기네들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테슬라의 우주여행 버전이다. 지금은 프리미엄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가격을 낮추면서 대중화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테슬라처럼. 그리고 버진 갈래틱은 테슬라의 우주가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그게 버진 갈래틱이 갖고 있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3억을 이미 결제한 600명 중에 7명. 이제 이 계획이 나왔어요. 그리고 3,000명이 모였어요. 우리 베조스 형님이 이거 보고 가만히 있을까? 내가 최초인데. 내가 최초인데. 나는 100kg를 올리겠다. 아 진짜 실제로 100kg를 올리겠다.
그리고 떨어뜨리겠다. 여기는 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거든요. 우리는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다. 비용은 낮고 더 높다 라면서 블루 오리진에서 우주여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아, 베조스 진짜 무서워. 베조스는 진짜 무서워. 그리고 이건 진짜 현실성이 있으니까. 베조스는 아까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판타지와 현실성의 중간쯤이 있어요. 이건 현실성이 있으니까 베조스 좋아한단 말이야.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지? 앨런 머스크, 우리 판타지맨, 우리 판타지맨, 우리 그냥 올라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우주여행 계획을 만들겠다. 이게 쭉 올라가서 지구를 푸른 구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푸른 구슬을 보여주는 우주여행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같은 우주여행인데 다른 거죠. 우주여행에서는 이 둘이 경쟁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우주여행에서도 정말 한 발 더 나아간 판타지. 우리 앨런 머스크 형님은 한 발 더 나아간 판타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혹시 마스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스원? 이것도 또 다른 회사예요. 이거는 뉴스에 꽤 많이 나와서 들어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2년도에 설립된 회사예요. 2013년도에 화성 2주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100명을 받아요. 여기에 20만 명이 지원을 합니다. 이거 마스원 로고예요. 이거 실제로 마스원, 이거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마스원 로고고, 마스원에서 이거를, 마스원의 단계는 세 단계. 첫 번째, 화성에 물자를 보내요. 물자는 요거예요. 요거를 보내서 이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요. 하나에는 호텔, 하나에는 뭐 식물을 키우는 곳. 이거 하나하나 해서 이거를 우주선에 같이 쏴서 보내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통신 위성을 쏘는 거예요. 통신을 해야 되니까 지구랑. 세 번째는 사람을 쏘겠다.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단계가 끝나는 시점이 2023년. 20만 명이 지원하고 100명이 선출이 돼요. 사실 여기서 사귄 걸 알아야 돼. 여기서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이라면 사기를 알아야 돼. 왜냐면 2020년도엔 화성으로 사람을 쏠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2년마다 한 번씩 쏠 수 있단 말이야. 2023년에 홀수의 해에는 지구와 화성이 일자가 아니에요. 마스원의 계획은 2024년에 화성 2주였어요. 우린 여기서 사기를 알았어야 돼.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보낸다는 사실을 몰랐던 10만 명의 사람들은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100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0명이 선출되는 과정이 너무 웃겼어요. 이 중에서 한 명이 무슨 말을 하냐면, 화성에 가기 위해서 라운드마다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이 점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마스원에서 내놓은 상품을 사거나 기부하는 거. 이거 다단계 아니야? 이거 다단계 아니야? 야, 이 정도면 다단계 아니야? 이거 다단계 아니야? 와, 이거 다단계잖아. 아닌가? 아까 첫 번째, 2023년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이것도 말이 안 돼. 세 번째, 마스원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금액은 6조에서 7조. 말도 안 되죠. 6조에서 7조 말도 안 되죠. 다 말이 안 돼. 그래서 2012년도에 창업을 하고 사람을 모으면서 다단계 짓을 하다가 얼마 안 됐어요. 2019년도에 폐업을 합니다. 2019년도에 이 다단계 회사는 말도 안 되는 사기 사건으로 끝나요. 이런 회사도 있다. 화성을 가지고 단계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거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하고 뉴스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나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사이트가 뭐냐면,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전 둘 다 좋아하는데, 저에게는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은 신이고 빌 에크만은 인간 최강이거든요. 이 둘을 비교하자면 저에게는 제프 베조스는 신이고 앨런 머스크는 인간계 최강, 이런 느낌이에요. 테슬라 로드스터가 우주에 있다. 2018년 2월에 펠콘 헤비를 우주에 띄웠어요. 근데 로스터가 달려있어요. 이게 시간별로도 나오거든요. 지구가 여기 있죠? 화성이 여기 있어요. 2020년이니까 올해도 일직선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있죠. 일직선 비슷하게 있죠. 여기에 로드스터가 있어요. 이것도 홈페이지를 만들었어. 이게 앨런 머스크가 이걸 띄우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대. 이거 클릭해보면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있을 거다. 뭐 이것도 이게 다 나와요. 재미로 한번 보시면
뭐 오늘 이 정도 내용 다룬 거 보시면 앞으로 이제 우주 관련된 기업들 보실 때 좀 재밌는 시각으로 특히 좀 많이 신경 안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블루 오리진보다는 스페이스 X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블루 오리진도 스페이스 X만큼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다. 더 현실성 있고 이렇게 인류의 단기적으로와 장기적으로 모두 좀 확실한 플랜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